네, 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교수 교수입니다. 여러 가지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오고 그래서, 어, 어떤 책이 좋을까요? 그렇게 또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학도나 경영학을, 학과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책을 몇 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오늘 추천하고 싶은 책은 위대한 기업의 선택, 영어로는 Great by Choice라는 책인데요. 짐 콜린스하고 한센 교수님이 같이 쓰신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2011년 요때 쓰여졌는데 내용이 알차고 지금도 AI 시대에도 지금도 유효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은 불확실성에서도 번영을 하고 어떤 기업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이분들은 연구 질문으로 혼란과 불확실성에서도 10배 이상의 성과를 내는 기업의 비밀이 뭘까 이런 내용을 연구를 하게 됐고요. 일반적으로 7개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10배 이상의 성과를 내는 기업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비교 기업들, 그렇지 못한 기업들을 같이 조사를 해서 1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경영 성과는 운이나 환경이 아니라 초이스에 의해서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에 짐 콜린스하고 모텐 한센이라고 하는 이 같이 썼다. 10배 기업이란 이 X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를 얘기한다. 그래서 산업 평균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뛰어난 성과를 15년 이상 지속한 기업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기업으로는 우리가 이제 암젠이라는 바이오텍 쪽에 암젠, 그다음에 바이오맷, 그다음에 인텔, 그다음에 요즘 인텔이 다시 부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레시브 보험 쪽, 그다음에 사우스웨스트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리커라고 하는 이런 기업이 있다. 그래서 위대한 성과는 운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점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10배 이상의 이 시장 평균보다 10배 이상의 성과를 내는 기업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게 사실은 이 책의 전체 메인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대한 리더가 정점에 있는데 겸손하면서도 열정을 갖추고 있는 레벨 5의 리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있고요, 조직에서.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은 이 퍼레릭 디스플린이라고 하는데 광적인 규율로 소위 광적인 규율 또는 학습을 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합심을 하면서 일관된 행동을 취하고요. 목적에 대한 열정이 있더라. 그다음에 엠피리컬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에서 소총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안타 하다가 홈런 치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넓게 확장하는 이런 게 강하고 프로덕티브 페라로이아라고 하는데 생산적인 편집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하더라. 이 프로덕티브 페라로이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해의 목표는 이 정도야라고 해서 이렇게 꿈을 비전을 갖고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 10배 이상의 그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이 프로덕티브 페라로이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뭐 계속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광적인 규율, 퍼네릭 디스플린 또는 퍼네릭 디스플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적인 훈련이라고 했는데요. 하루에 조금씩 다시 말하면 이 책에서는 20마일 정도를 꾸준하게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 탐험의 대장이었던 이 아문센에 대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아문센은 꾸준히 매일 20마일씩 꾸준히 행구를 했다. 날씨가 좋아도 그렇고 그렇지 못할 때도 꼭 악천후일 때도 꼭 이 20마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에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의 적용은 연간 성장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좀 설정하고요. 호황기에는 무리한 확장을 자제하고 불황기에는 최소의 성과를 유지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empirical creativity, 실증적 창의성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총알을 쏘고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도 조정을 해보고 하면서 대포를 결정적인 시간에는 대포를 딱 쏘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볼렛, 그다음에 캘리브레이트, 그다음에 파이어, 캐논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얘기는 10배 기업은 혁신의 자체가 아니라 검증된 혁신에 대해서 큰 자원을 투입하더라.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거나 전문가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관찰하고 실험, 연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한 뒤에 과감하게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얘가 이제 애플의 아이팟이 되겠고요. 세 번째, 프로덕티브 페라로이아는 생산적 편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적 편집증이란 상황이 좋을 때조차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를 한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해서 여유 자원을 항상 확보하는 태도다. 그래서 여유 자원을 확보하고요. 미래 리스크를 제한하고 조기 경보 체계, 우리가 이제 얼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구축하더라. 10배 기업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운을 잘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레벨 5의 리더십이 소위 조직의 정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벨 5 리더십의 특성은 이 험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겸손하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매출이 높아지고 이러면 밖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고객들이 우리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또 구매를 해주신구나라고 하면서 감사를 하는 마음. 또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거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탓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 종업원의 탓을 이렇게 한다. 윌이라는 것은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태극문양처럼 레벨 5의 리더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운의 수익률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운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운은 누구에게나 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운을 맞느냐가 아니라 그 운을 무엇으로 하느냐이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10배 기업들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위대한 기업들의 선택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운보다 강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일관성이 혁신을 이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아까 제가 20마일 얘기했는데 문제는 20마일이라는 이런 거를 꼭 지키고 실행을 하더라. 검증 후에 배팅하더라. 예를 들어서 안타, 홈런 뭐 이런 식의 기업의 운영 방식을 가져가더라. 항상 그리고 최악을 대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모든 것을 지탱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직에는 레벨 5라는 리더십 하에서 항상 연습을 하고 또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조직 구성원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위대함이라는 것은 주변의 환경의 함수가 아니다. 위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컨셔스 초이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중한 선택의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짐 콜린스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경영학에서 이런 내용들을 주로 배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